2023년 6월 19일 필리핀 한인총연합회와 대사관이 함께 주최한 지역순회 안전세미나가 바기오 한인의 사무실에서 필리핀 한국 영사와 바기오 관내 13개 경찰 지부대장 그리고 강력 수사대 요원, CIDG 요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제 우리 안전은 우리 스스로가 지킵시다 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필리핀에서 증가하고 있는 각종 범죄 사례에 대한 예방과 대처법,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는데 그 중에서도 한인 동포, 한인 유학생들이 필리핀에서 여행이나 유학생활 중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별 사례,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관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기묘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2시간에 걸친 세미나 내용을 기묘하고 중요한 내용만 짧은 영상으로 요약하였사오니 끝까지 경청하시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그 락다운이 좀 풀리고 코로나 조치, 제한 조치가 좀 완화됨에 따라서 2022년도 초반부터는 사건 사고들이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요. 특히 좀 이제 그 락다운 동안에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생계형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우리 뭐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되는 범죄가 있다기보다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발생되는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었고, 특히나 이제 뭐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소매치기 같은 건들이 종종 아마 바기오에서도 소매치기 정도의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세션로드 쪽에서 과거서부터 유명한 소매치기 장소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뭐 무장세력, 이제 반군 무장세력, 지금 바기오는 거의 해당되는 사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 밑에 무장세력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그쪽도 생계형으로 관련된 범죄가 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이제 그 소매치기와 이제 아티벤갱이라고 해서 약물 강도단들의 피해 대상이 되는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다수 저희 대사관에도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고, 현지인이 권하는 음식 섭취 자제, 이 부분이 이제 아티벤갱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충분히 있는 관계를 물론 조심하시면 좋겠으나 특히나 이제 낯선 사람이 권하는 음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십시다 말씀드리겠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 이제 지나친 언쟁 자제, 이거는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 있어서도 현지인들과 어떤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에 필요하시면 신고하시고 지인들에게 공표하시고 그 현장을 가능한 한 증거 채취사 촬영을 하셔도 좋고요. 직접적으로 언쟁을 높이시면서 바꾸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거리에서는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저를 한번 보세요. 저 보시면 남들하고 항상 다르게 다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갑을 무조건 앞주머니에 넣습니다. 뒤에 안 넣습니다. 뒤에 안 넣는 이유는요, 뒤에 놔두면 사실 전문가들이 이렇게 가져가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들은 주로 핸드백에 많이 넣으시잖아요. 핸드백에 넣게 되면 이런 것도 선수들한테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핸드백이나 지갑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필리핀에서는 가능하면 귀금속 또는 이제 중요한 어떤 크레딧 카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안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팬데믹 때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 이럴 때든가 이 상황에 따라서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 약 20여 년 정도 이렇게 필리핀에 있었던 사례를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프니 같은 경우는 거의 지프니 타실 일 없죠. 예전에만 해도 지프니 타도 만약에 목걸이를 하시게 되면 지나가면서 오토바이에서 목걸이 잡아 당기면 목 다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한국분이 여자분이 한 분이 금목걸이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그냥 목걸이 잡고 당깁니다. 목걸이 안 끊어지면, 줄이 안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메트로 마닐라의 마닐라시에 보면 한국분이 제일 많이 가는 마닐라지의 아드리아티코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우리 마닐라 코리아타운 지정이 됐는데 그쪽 거리에는 최근 들어서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국분들이 가방을 소매치기를 당하세요.
근데 소매치기가 아니라 그냥 강탈을 당하는 겁니다.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면 오토바이에서 그걸 확인을 했죠. 대기하고 있던 친구들이 딱 가서 뒤에서 딱 채고 가지고 갑니다. 어떤 한 분 가방을 여기다 꼈어요.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에 질질 끌려갑니다. 결국에는 놔야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 박의원은 안전해요. 여러분들 지금 보셨지만 저 놀랐습니다. 전국에 안전세미나를 하면서 지역의 그 파출소 소장 경찰들이 우리가 초청을 좀 오시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오는 경우 처음입니다. 굉장히 그 정도로 아마 좀 이렇게 별도의 큰 사건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외국인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런 것만큼은 좀 특별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갑이라든가 이런 부분 귀중품 넣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귀걸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박의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게 두 번째 이게 보시면 이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이거는 이제 교민들한테 많이 발생합니다. 앙헬레스 쪽이나 세브나 이런 쪽에 보면은요, 어두운 밤길 걸을 때 이 딱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쇼핑몰이나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누구하고 현지인하고 이렇게 딱 돌았는데 눈이 마주치잖아요. 여러분들 저 눈 마주치시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보지만. 근데 한 번 더 돌았는데 또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 저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뭐 멋있어서 좋아서 그냥 다가가서 말해보고 싶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범죄는요, 범죄가 구성이 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요, 가해자 쪽에 있고요. 한 가지는 피해자 쪽에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뭐냐? 첫 번째, 가해자는 인텐션이 있어요. 즉, 내가 왜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지 의도가 있습니다. 즉, 내 아들, 우리 딸이 아픈데 약을 사줘야 되는데 병원 갈 돈은 없고 약을 사야 약값 돈 1,000페소가 없는 거예요. 약값이. 빌리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돈도 못 벌리고 우리 집에는 딸이 아픈데 하고 밖에 나와 있는데 옆에 보니까 벽돌이 하나 있거나 내가 총이 있거나 내가 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나를 도와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능력이 어빌리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두 가지가 가해자 쪽에 있는 요소예요. 근데 피해자들한테 무슨 요소가 있는지 아세요? 피해자는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이게 좀 많이 이상하신 것 같지만요. 대부분의 필리핀 안에서 사건 사고를 당해서 범죄의 피해자가 됐던 분들은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한테 대상이 된 거예요. 즉 그런 대상이 안 되시고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범죄의 피해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범죄의 피해를 당해보시면 저 역시 당해봤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거꾸로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잡아서 집어넣기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도 저 역시 당해봤어요. 사나이하고 밥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가방 걸어놨는데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보고 있었는데 가방이 없어졌어요. 그런 거 만일에 식당에 밥 먹고 잠깐 나왔는데 제 차 옆에 유리창이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창이 깨졌는데 제 가방이 훔쳐도 없어졌습니다. 한국 식당 마닐라의 8차선 대로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 안에 통장 8개 있었는데 수표까지가 잊어버려서 그거 복구 왔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수표를 누군가가 원밀리언 해가지고 위도로 하려고 이렇게 가끔 은행에 내밀다 보니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일이 당하면 그걸 복구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평생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범죄는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교민들께서 실제 이제 그런 사례를 좀 들으셨으면 해서 이런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밤에 차 운전하고 여러분 가실 때 기억이면 여성분들 혼자 차 운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즉 누군가 여러분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냥 너무 쉬운 겁니다. 누가 나를 들이받았어요. 그럼 왜 들이받았을까? 운전 미숙으로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의적으로 들이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왜 들이받았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국 사람들 한국어는 문 열어서 어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문을 잠그세요. 문을 잠그고 땡겨를 보는 거예요. 뒤에서 나를 들이받은 차에서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내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려서 다가오면은 창문을 조금만 열고 난 깜짝 놀랐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었냐 한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여기 경찰 좀 부르고 내가 아는 사람처럼. 근데 경찰 전화번호 갑자기 생각나요?
경찰 전화하면 경찰이 바로 달려올까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 요청을 해야 될까요? 대사관에 하시면 대사관에서 여기에 바로 될까요? 영관이 갑자기 주무시고 계시고 병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리안 데스크 이제 다음 주에 가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잖아요. 어디에 전화하셔야 돼요? 한쪽에서 전화하셔서 바로 안 된다고요. 영어 잘하세요? 한인에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한인이에요. 여기 한인회 회장님, 그 부회장님 전화하시면요. 부회장님이 연락해서 파출소 연락하고 대사관에 연락드려서 많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우선적인 방법이 되고요. 또 여러분의 지인, 항상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내가 혹시 문제가 있을 때 나를 항상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한 몇 분들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교민들 감싸고 지내시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루 안 보이면은 나를 찾아달라 이런 연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옆에 교민들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교민들 관계에 잘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 밤에 이제 집이나 사무실 이런 일들은 마닐라에 많이 발생해요. 콘도미니엄 같은 데 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원래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문 딱 이거 뒤에서 쳐다보고 들어가면 문 딱 열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거기 지나가는 척 하다가 문이 딱 열리면 콧다리로 같이 밀고 들어가서 돌이 밀고 들어가면 그냥 꼼짝없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기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가 위협을 했다. 이게 수년 전의 사례입니다. 마닐라에 보면 쾌전시티는 굉장히 큰 시잖아요. 거기도 약 한 거의 8차선 도로에 대로에 서 있는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에 낮에 오후 1시에요. 낮에 1시에 거기 맥도날드의 강도가 전투선가 들었어요. 혼잡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분 아주머니가 그걸 모르고 눈치도 없이 그냥 밀고 맥도날드 들어가셨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가방 뺏기죠. 핸드폰 뺏기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너무 용감하게 거기다가 이렇게 강도들한테 나 그거 핸드폰 나 주위에 그 심카드 달라고 나 전화번호 필요한 핸드폰 돌려달라고 강도한테 자꾸 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총 한 방 딱 맞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게 대로에서 대낮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낮에 그 범인은 잡았지만 즉 그때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상황에 됐을 때 혹시나 여러분들 이 안에 뭐 정치인들 또는 일단 뭐 그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들끼리 총격전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주잖아요. 한국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부분에 훈련이 안 됐어요. 총소리가 나면은 무조건 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소리를 지르게 되면 범죄의 현장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뭐 우스갯소리 하나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에 세부에서 그 막탄에서 권총강도가 4명 정도가 이 한국인 가이드를 이렇게 해서 그 안쪽 으슥한 골목을 끌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홀갑을 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눈을 딱 감고요. 고개를 딱 숙이고 목걸이 하면서 손을 딱 들고 뭐라고 해야 될지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love you.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풀려났어요. 강도들이 웃겨가지고 I love you. 사실이 실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주 가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총소리가 나면 그럴 건 엎드리셔야 돼요. 공포탄 소리 나서. 왜? 총알은 의미 없습니다. 주변에 나를 누가 보고 있는지, 그리고 ATM기, 이런 식당, 쇼핑몰 이런 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차에 타고 내릴 때, 특히 택시 타고 내릴 때, 이럴 때, 정품 장치를요, 설치하는 거는 되게 다 그런 데입니다. 요 말씀 하나 드릴게요. ATM이 되게 보면 이제 바깥에 있잖아요. ATM이 주로 불 켜 있고 사람 없을 때 가시잖아요. 주로 이제 자네들 많이 가세요. 이제 자, 한국분 아주머니가 이제 슬리퍼를 신으시고요. 예, 치마를 입으시고 ATM기에 밤에 갔어요. 차를 딱 내리더니 ATM 가서 돈을 만패 이상 쳤잖아요. 만패에서 딱 가서 쭈르륵 태고는 만패에서 또 찾아갖고 지갑에다가 이렇게 딱 내려버려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아까 턱대소가 없어가지고 자식이 아파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모,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 외국 사람 여자 한 분이 그러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데이터를 옆에 보니까 독점이 하나 있어요. 아프기에는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즉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ATM이나 이런 데는
안전한 데서 여러 ATM 이용하셔야 되고요. 정말 ATM 사고 많이 납니다. 그리고 외진데 ATM은요, 요즘 복제가 되게 많아요. ATM 카드 복제 되게 많습니다. 필리핀에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크레딧 카드는 안 갖고 다니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ATM 카드, 데뷔 카드 사용하시되 한도가 정해져 있는 낮은 걸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잊어버리게 되면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시는 게 너무 어렵고요. 어학원 관련된 학생도 관련된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이제 23, 24, 25 이런 정도 된 젊은 친구들이 수영장 깊어봤자 2m 정도밖에 안, 2.1m 되는 수영장에서 다 같이 놀다가 한 친구만 없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는 물속에서 이미 4시간 됐어요. 근데 모르고 다 노는 거예요. 4시간 만에 꺼져서 보니까 군대 갔다 온 외아들. 수영장 안에서 사망했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영장에 뛰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을 하거나 그런 사건은 정말 많고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사건을 따라서 이런 부분은 항상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 수영장 물에서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술을 먹은 사람, 술 먹은 사람은 괜찮은데 이 나라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마약을 한 사람이 많아요. 마약을 한 사람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식 이상의 범위에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드렸죠? 아무튼 눈이 두 번 마주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택시는 안전한 거 모르겠어요. 지금 택시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택시 가짜 많았습니다. 가짜 번호를 가지고 아예 범죄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택시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택시를 살 때 요령도 여러 가지 있어요. 택시는 이제 보면은 뒤에도 보면 택시 남바가 있고요. 옆에도 남바가 있어요. 그리고 택시를 여러분이 타셔서 보면 기사가 보면 앞에 택시 번호하고 기사 이 인적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요령은 그래요. 딱 타자마자 그냥 사진을 그냥 딱 타기 전에 택시 번호 한번 사진을 찍고요. 타자마자 사진 한 장 딱 찍어서 누구한테 보내는 척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딸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 어디 가고 있어 지금 몇 시에 출발했어 하고 이제 영어로 지명 이런 몇 번 얘기하시면 나쁜 짓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네, 그런 거 예전에는 이제 택시 앞에 가스가 나오도록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잠재워서 그런 범죄도 사실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택시 탈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승합차나 또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발달된 그런 범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마닐라 가시면 버스 타고 가시거나 이럴 때 또는 버스에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릴 때 항상 소지품 조심하셔야 돼요. 소지품 이거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그 식당가에 많이 발생하는 사건들 중에는 식당에 이렇게 앉아들 계시면 한국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요. 그냥 언제 모르게 다가와서 가방 팍 없어집니다. 근데 언제 없어지는지 아세요? 그 조직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보통 8명이 다니는데 한 2명 정도는 카운터에 가가지고 카운터에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3명 정도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2 테이블에 앉아서 왜 직원들 여기다 불러서 메뉴 물어보고 여기에 또 직원이 있으면 다른 놈이 옆에 또 앉아가지고 메뉴 물어봐요. 그러니까 직원이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상황에서 이미 바깥에는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나에서 앉아갖고 점점 다가옵니다. 뒤로 다가와서 가방 탁 빼서 딱 치면 여기서 자체에 던집니다. 던지면 오토바이 타고 그냥 재고 갑니다. 아도 못 잡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아니랄지만 해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뒤로 와서 타가서 가방 가지고 쓱 긁어서 당해보고 나면 진짜 황당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은요 사실 조금 무방비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내 소지품은 들고 나온 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분들 이렇게 손가방 들고 가는 거 정말 위험해요. 가방도 뒤에다 이렇게 내지만 가능하면 이제 뭔가 사람이 많다 그러면 뒤에 내는 거 좋지 않습니다. 백도 앞으로 냅니다. 앞으로 내서 귀좀 보면 여기 있잖아요. 뒤에서 지퍼 열어가지고 가져가는 거 이해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데는 조용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 쇼핑몰 이런 데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에 못 사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에 현지인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얼굴 좀 하얗고 외국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방에 별거 없어도요. 저 별로 갖고 다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많이 듣게 돼요.
우리가 훨씬 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제 중범죄는 이렇습니다. 큰 범죄는요, 대개 보면 원인이 있어요. 즉 원인이 뭐냐면 나랑 뭐 또 원한 관계가 있던가 아니면 정말 큰 우발적인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피해가 될 수 있거나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생계형 범죄에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내 정보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집에 얼마 정도나 있고 어디다가 돈을 얼마큼 넣어놓고 있고 헬퍼예요. 헬퍼. 여러분 헬퍼.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라이버입니다. 모든 정보는 거기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헬퍼와 드라이버는 체험을 하실 때라도 일부러라도 많은 절차를 거치시는 게 좋고요. 즉, 그 사람의 이제 범죄 경력 이런 부분을 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바람가이를 통해서 확인을 한 번씩 시키는 절차를 일부러 하시는 게 좋겠고.